엄마, 아기 데리고 다니면서 쓰라고 드린 카드로 안마기를 사시면 어떡해요? 새벽부터 아들 집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손자 키워도 5만 원짜리 안마기 하나에 저는 그날 죄인이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 한 끼를 굶어도 자식 밥상은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허리와 관절이 아파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진통제 하나를 삼키고 파스를 붙인 채 아들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이 곧 내 기쁨이라고 믿으면서 내 시간도 내 돈도 모조리 자식들 삶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온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죄인이 된 것은 고작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치마를 붙들고 눈물을 삼키고 계신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아들네 반찬이 떨어졌는지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시금치 무쳤으니까 오늘은 계란찜을 해야겠다. 냉동실에 고등어가 있었던가. 며느리가 두부를 싫어하니까 된장찌개엔 넣지 말아야지.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어머니란 그런 존재 아닌가요? 자식들이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집에서 살면 그게 곧 저의 행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6시가 조금 넘으면 버스를 탑니다. 아들네까지는 2정거장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 가끔 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어젯밤에 잠을 설쳤거나 그럴 때도 저는 결코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면 집안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고 손자는 이제 막 깨어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저는 손자를 들여다본 후 앞치마부터 두릅니다. 그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일하러 온 사람이 됩니다. 빨래를 돌리고 전날 밤 쌓인 설거지를 합니다. 아들, 며느리와 손자 아침밥을 차리고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오늘 뭘 입혀야 날씨에 맞을지 고민합니다. 아침을 먹은 후 아들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다녀올게요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고 며느리는 화장을 마치고 어머니, 오늘 날 더우니까 애 얇게 입혀주세요 하고는 역시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는 저와 손자 둘만 남습니다.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장을 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2손에 들고 땀을 흘리며 걷습니다. 점심은 대충 아침에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때웁니다. 따뜻한 밥을 제대로 앉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점심을 먹고 나면 집을 쓸고 닦고 화장실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어느새 손자 하원 시간이 됩니다.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손자를 데려오는 길에 놀이터에 들르면 아이가 뛰어다니는 동안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저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집에 와서는 저녁을 차리고 퇴근한 아들 내외가 밥을 먹는 동안 손자를 목욕시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버스에 앉으면 다리가 아파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했어. 뻐근하게 당깁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깔끔하게 살고 손자가 저렇게 씩씩하게 잘 크고 있는데 내가 좀 힘들면 어때? 그 생각이면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손자를 안아 올릴 때마다 손목과 허리에 스서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번쩍 들어 어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안아 올리기가 무섭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릴까봐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제 손목이 버텨줄지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허리 통증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진통제와 파스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혼자 일어나 욕실 불을 켜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아파서인지, 지쳐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아들 내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거리를 주고 짐이 될까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며 하는 말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제 손이라도 한 번 꼭 잡으면서 하는 그 한마디가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월급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나이에 몸이 너무 무리되는 거 아니냐고. 가까운 친구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 그러다 몸 망가지면 자식들이 챙겨줄 것 같아. 제발 좀 너부터 챙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들이 마음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밤에 혼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돈으로 따지면 과연 얼마나 될까?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얼마고, 베이비시터를 쓰면 시간당 얼마고, 머릿속으로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다가 저 스스로 깜짝 놀라서 그 생각을 얼른 지워버린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못된 마음을 먹었나. 자식한테 돈을 바라다니. 그때의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곁에 있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없으면 맞벌이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있어야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저를 매일 아침 아들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나의 노동을, 나의 시간을, 나의 희생을 아이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 아쉬운 마음이 5만 원짜리 안마기 사건 전까지는 그냥 가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손자 어린이집 하원을 마치고 마트에 들렀어요. 저녁 반찬거리를 고르고
손자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도 한 팩 집어 들었습니다. 카트에 이것저것 담으면서 문득 며칠 전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 카드 가지고 다니세요.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걸로 결제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웃으면서 카드를 건네주는 며느리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아서 제가 얼른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드디어. 그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를 지나다가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작은 안마기였습니다. 어깨에 대거나 허리에 대면 진동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5만 원.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가 카트를 잡고 빨리 가자고 졸랐지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5만 원이 제 눈에는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 5만 원을 쓴다는 게 사치처럼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결제하세요. 필요한 거.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안마기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파스를 붙이며 잠을 청하는 이 허리와 손목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제 몸을 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결국 안마기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며느리가 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가 찍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건강해야 손자도 잘 봐줄 수 있지. 내가 아프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없잖아.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자를 낮잠 재우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포장을 뜯고 안마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니 윙윙 하는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른쪽 어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 시원해라. 뭉쳐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파스를 붙이고 잠들던 허리에도 대봤어요. 눈을 감고 그 진동을 느끼면서 저는 오랜만에 눈물이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자식들이 나의 고생을 알아주고 챙겨줬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카드를 건네주며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필요한 거 사세요라고 했던 그 말.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챙겨주는구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자는 방 쪽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에 자식 키우고 며느리 보는 거지. 그 짧은 행복이 그날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손길도 평소보다 가벼웠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어요. 별거 아닌 5만 원짜리 안마기 하나가 그날 하루 저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마무리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손자도 씻겨 놓았어요. 집 안은 깔끔했고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수저를 들지 않고
뭔가를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먼저 입을 다물고 아들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왜 그러니?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카드 문자 왔는데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도 죄인처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마기를 사셨더라고요. 5만 원짜리. 아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엄마, 요즘 경기가 얼마나 바닥인데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 카드는 애기 데리고 다닐 때 필요한 거 사라고 드린 건데 굳이 이런 쓸데없는 걸 사셨어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해명을 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허리가 아파서 샀다고, 며느리가 필요한 거 사라고 했다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백만 원. 제가 이 집에서 해온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이 될 거라고 한 번은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그게 못난 생각이라고. 자식한테 돈을 바라는 나쁜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그 생각을 지웠었는데 그 수백만 원어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도 저는 단돈 5만 원에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믿었던 것. 내 수고가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던 것. 그 믿음들이 5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식탁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이 접어두었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저는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들 밥그릇 옆에 미안하다. 그 두 글자를 말하는데 온 몸이 떨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너희 집일 못 도와준다. 애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겨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문 옆 고리에 걸려 있던 그 앞치마를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매일같이 걸치던 그 앞치마를 저는 조용히 개어서 식탁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가로등 불빛이 보도블록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저는 그 빛과 그림자 사이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버스를 탈 때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집 안. 그 정적 속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때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울었습니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베개를 끌어안고 거기다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이제 다 끝이 났다는 생각에서인지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며칠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혹사한 탓인지 몸살이 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칠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실 거예요? 집이 너무 엉망이고 저희도 퇴근하면 너무 피곤한데 이쯤 하시고 다시 좀 와주세요. 잠시 후 며느리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애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떼쓰고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들어해요. 저는 그 문자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없으니 불편하다는 거구나. 그저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가 필요한 거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뿌옇게 흐려있던 안경이 닦이는 것처럼 저는 지금껏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많이 베풀수록 자식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희생할수록 내 존재가 더 빛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분명한 착각이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매일 아침 엄마가 와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를 키워주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니 놀랍게도 원망보다 먼저 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도 참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파스 냄새를 달고 살지 않아도 된다. 저녁상을 다 차려놓고도 입맛에 맞나 안 맞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쪼그라든 어깨.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했습니다. 로션을 발랐어요. 화장대 서랍 안에 쓰지 않고 묵혀두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몇 년 전에 여행 선물로 사다 준 것인데 너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들 대상 영어 회화 수업이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가볼까 하면서도 나한테는 사치이지. 내가 그런 걸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라며 미뤄왔던 거였습니다. 오늘은 갑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길가에 핀 꽃이 보였는데 멈춰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 그 식탁 위에 내려놓았던 5만 원짜리 지폐가 눈에 밟혀요. 그 돈을 꺼낼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파스를 붙이며 아들네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삼키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하며 기다렸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 내어주지 마세요. 몸 아프면 나만 서럽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병원 가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삶은 너무 서럽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자식 앞에서도 죄인이 됩니다. 5만 원의 죄인이 되는 그 서러움을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게 두세요. 밥도, 청소도, 살림도. 그건 그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된 자식이 부모 노릇을 하게 두세요. 그게 각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화장대에 묵혀둔 립스틱 있으시면 오늘 꺼내 바르세요. 복지관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가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세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사 드세요.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남은 인생 내 몸 아끼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실 수많은 어머니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